네, 지금 김정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재경 기자와 함께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 이제 잠시 뒤에 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모두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모두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 중에 그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라는 말이 있고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또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뤘는데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 이건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면 청와대가 오늘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하나 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경제 민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특히 AI를 많이 거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전략 기술인 AI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 참고를 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AI를만 놓고 보면 미국이 너무 멀리 치고 나가 있고 중국도 이제 많이 앞서 있고 근데 일본과 이제 한국은 좀 뒤처진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AI에서 강점 있는 분야가 제조업 AI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빅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 분야에 적용하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도 제조업 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AI 쪽의 협력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보면 아까 확대회담을 보면 봉욱 민정수석이 함께 가 있더라고요. 보통 정상외교에서 민정수석이 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을 좀 과거로 보면 캄보디아 이제 스캔 범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국가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이 이번에 좀 구체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실릴 만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못 트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협력을 이제 구한다거나 이런 게 있겠고 그런 것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할 때는 뭐 과거사도 의제에 오를 것 같고 국제정세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석자의 면면을 봤더니 경제, 민생 이런 얘기도 좀 의제로 다뤄졌을 것 같고 공동 그 발표문에도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작년이었죠. 2025년 이제 8월 23일 날에 사실 이시바 총리하고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정상 간의 이제 교류라든가 전략적 인식을 강화하자. 라는 얘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 그다음에 공동 과제 대응하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 라는 거였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서의 협력,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영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밖에는 되지 않았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틀을 구축을 하자, 시작을 하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거였다면 아직 뭐 발표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요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본 나라현 한일 정상회담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확대회담까지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 한일 공동 언론 발표문을 앞두고 그 확대회담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모습 같은데요. 조현 외교부 예. 장관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좀 더 이제 화면이 바뀌면 찾아보겠지만 지금 참모들이 좀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욱 민정수석도 함께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이 이제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아마 공동 언론 발표문은 조율이 됐을 거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하실 때 2025년 8월 23일에도 그 한일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조금 더 구체화된 발표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사실 좀 이렇게 그 한일 관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6번째 거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금 3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셔틀 외교의 그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안을 공유를 하고 뭔가 결과를 돌출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제 3번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년에 8월 23일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기본 틀인 공동 언론 발표보다는 한 단계 조금 진전돼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하고 벌써 3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의제를 놓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곧 그 한일 양국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부터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방위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희망해 주신 나라의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한 이후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모시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대통령님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오늘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기울이겠다는 데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안전보장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갈 예정입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이후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셔틀 외교가 실시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는 앞으로도 꾸준히 셔틀 외교를 실행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크게 가일층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미일 3개국의 공조 관계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를 균형 잡힌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 대통령님과 함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그리고 서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조직적 사기는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협력을 가일층 강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 씨의 조세이 탄광과 관련된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DNA 감정과 관련된 협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주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략 환경 하에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대처하는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나라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교류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일 양국의 교류의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을 곱씹어 가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포류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올해가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맡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제,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캔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日韓共 감사합니다. 同記者 이상으로 発表を終了い 한일 たします。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ご出席賜り 하겠습니다. ました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 양국 した。 정상님 皆様は 그리고 高市総理とイ・ジェミョン 참석해주신 大統領 여러분들 が退場するまで 감사합니다. そのままで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네, 지금까지 일본 나라연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세이 탄광, 역시 조세이 탄광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지금 조세이 탄광에서 이제 한국인들 그리고 많이 이제 숨불된 사고가 있었고 유해가 발견됐다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 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에 과거사 문제가 나왔고 또 이 뜻깊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또 그 다카이치 총리에게 감사를 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과거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고 어쨌든 조세이 탄광 그 유해 발굴 협의라는 어떤 그 성과물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국 민정수석이 합류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국가 스캔 범죄에 대응하면서 특히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두 정상 모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AI 협력과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게 이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번 중국과의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좀 빠졌었잖아요.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그게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게 이제 포함됐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연구위원님 앞서서 예측을 하셨을 때 이번 언론 그 공동 언론 발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상당히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기자님께서 잘 짚어주셨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국제기구, 과학기술까지 이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사실 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뭐 자살 예방 뭐 이런 것들 공통으로 이제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를 사실 신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났고 그거에 대한 아마 성과를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대응 방안에 논의해 온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입국 간소화 제도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80년대나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일본의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굉장히 많이 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수학여행을 거의 많이 오지 않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좀 장려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많이 조금 이제 한국에 기대하고 있는 IT 관련 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일본에 보내는 그런 부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세이 탄광은 지금 이제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약간의 근데 이제 온도 차가 이제 미묘하게 이제 보이는 그 대목도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말씀했던 이제 공동 그 발표문에는 한일 협력,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역 정세에서의 한일 협력이라든가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두 번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짚으셨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역시 이제 한중일 3국 의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문에는 이게 조금 빠져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두 정상의 그 언론 발표를 들을 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귀에 들어왔던 게 경제도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중국을 견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를 벌써 제안을 시작했고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08년에 아베 총리하고 그 아베 정부 시기에 중일 간이 좀 한층 더 악화된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중국이 그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히토류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타 국가에서 이제 조금 더 가져온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언급은 전혀 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금 일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약간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세에서의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제 좀 강조를 한 거는 역시 중국을 의식한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했을 때 지난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 언론 발표문에 확연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숨어 있는 그 뜻을 봤을 때 당연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아마도 역시 그 지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갑자기 뭐 중국에 대해서 발언을 취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한층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은 양 정상이 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아까 뭐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 많이 진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식에서 접근했던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다였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사회, 그다음에 그 양국 국민 차원에서 정부와 협조하면서 그다음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잘 되면 많은 과거사에도 좀 좋은 긍정적인 파급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예. 공동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오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와 나라연의 대표적 유적지 호료지를 방문하고 거기 이제 오사카 지역 그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동포 간담회 5천여 개명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은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